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제국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강연을 나눴었죠? 네.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의 어떤 차이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러시아의 한 냉동 창고에 어떤 청년이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창고가 닫히면 어, 냉동바람이 나와서 영하의 온도로 떨어지게 되고 결국 꽁꽁 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그곳 냉동 창고는 그날 냉동기기가 고장이 났었기 때문에 입구 쪽에 이렇게 잘 버티고 있었으면 그날 하루 정도는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온도였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생각 속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 '아 난 이제 얼어 죽을 거야. 내일 아침이면 시체로 남게 되겠지.'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결국 죽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맞게 되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떤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인 그런 결과죠. 그런데 반대로요. 상품 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그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서 약 11일 동안 버텨서 살아남았던 최명석 씨는 그곳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구조의 그런 여망이 보이질 않자 서서히 죽어갔지만, 이 청년은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난 구조될 거야. 구조되고 나서 엄마와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 갈 거야.' 그리고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노래를 부르고 옆에 있던 장난감을 만지작 만지작 거리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 11 일을 버티게 됐습니다. 결국 건강한 모습으로 그가 구조되었고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구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마치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는 새가 뻐꾸기 알을 품어주게 됐을 때 그 품은 결과 결국에는 자신의 친새끼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나마 품은 그 뻐꾸기 새끼마저도 후루루 날아가 버리는 그런 허무한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 긍정적인 생각을 품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에 다른 결과를 낳게 되고요. 심지어는 몸의 건강까지도 달라지게 된다는 부분에 이 긍정의 마인드의 중요성, 부정의 마인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생각의 차이, 마인드의 중요성과 필요성, 여섯 번째 시간, 마음의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유럽의 한 신발 구두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이 구두를 팔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갖게 됩니다. 한 구두 회사에서 이 아프리카의 2명의 직원을 파견을 해서 그곳에 시장 조사를 해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 2명의 직원은 아프리카의 각기 다른 지역에 파견이 돼서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구두를 얼마나 팔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 기간이 마치게 돼서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사장 앞에 보고를 하게 됐죠. 한 직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두 다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이 구두를 팔 수 없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직원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 줄 아세요? 사장님, 아프리카에는 이 구두를 신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 구두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님은 이 아프리카에 누구를 파견했을까요? 네, 두 번째 보고를 한 그 직원을 지사장으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신발 가게를 열고 이제 판매를 시작하는데,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죠. 딱딱하게 맨발로 코끼리발 같이 퉁퉁한 맨발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이 구두는 별로 필요성이 없는 불편한 신발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꾀를 냅니다. 그리고 그 가게 앞에 편말을 하나 붙여놓고, 자, 신발 구두를 무료로 드립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가져가세요 라는 문구를 적어 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기웃기웃거리면서 갸우뚱갸우뚱거리던 이 아프리카 주민들이 구두를 한 켤레씩 한 켤레, 진짜 공짜예요? 하면서 한 켤레씩 받아가게 됩니다. 신기한 나머지 그 구두를 신고 자랑도 하고 이렇게 재미삼아 신기도 하고, 아무튼 많은 화제거리를 낳게 됐죠. 결국 그렇게 구두를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게 됐는데요. 이 구두를 받아든 이 사람들은 그 구두를 신고 거리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두에 이 사람들의 발이 적응하게 되고, 딱딱하게 굳어 있던 그들의 이 굳은 살들이 이 신발 때문에 이제 부들부들한 새살이 돋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 달, 네 달, 다섯 달이 지나면서 이 구두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죠. 예,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구두의 밑창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신발을 신고 다니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시 이 구두 가게로 찾아와서 구두 좀 한 켤레만 더 주면 안 될까요? 신발에 구멍이 났어요. 밑창이 다 떨어졌어요.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직원은 이제 구두가 다 떨어져서 없어요. 이제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주문을 하면 한 달 정도 걸리게 돼요. 그래도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미 발에 굳은 살이 다 없어져 버린 이 아프리카 주민들이 비싼 돈을 주고라도 구두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예약까지 하면서 구두를 구입하기 시작했죠. 이 구두에 그 발이 길들여져 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파견된 이 구두 회사 직원은 그렇게 해서 구두를 많이 팔게 됐고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게 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왜 꺼냈냐면, 사람이란 무슨 뜻일까요? 한자에 보면 사람이란 말의 뜻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뒤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뒤에서 딱 뒷받쳐 주고 있는 모습을 담은 것을 글자로 만든 것인데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는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뜻을 담은 글자입니다. 옛날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런 농기구나 또 이런 차량이나 트랙터, 경운기, 트럭 이런 장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서로 간에 좀 마음이 맞지 않고 좀 싫은 부분이 있어도 마음에서 그것을 감수하고, 또 나 좀 도와주게, 이번에 우리 모내기 하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네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이런 교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고 변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편리한 도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하지 않아도
기계가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면서 편리하고 사람들을 아주 좋게 해주는 많은 물질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는 굳이 사람의 어떤 도움을 구하거나 서로 간의 교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런 돈과 물질과 편리함에 길들여지게 되면서 이제 사람 간의 관계가 점점 서툴러지고 익숙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물질 문명에 길들여지게 되면서 사람 간의 갈등들이 많아지게 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마음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이혼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다툼이나 싸움들이 많아지게 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질 문명에 오래 길들여지다 보니까 이런 사람 간의 교류, 마음의 교류,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서툴러지고 어렵게 된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1950 년대에 우리나라에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6.25 한국전쟁이었죠. 이 한국전에 많은 유엔군에 가입한 참전국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군인들이 참여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이 미국은 10여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요. 3만 명이 넘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죠. 이 한국전에 미국 LA에서 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임스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중부 정선에서 전투를 수행을 하다가 실수로 북한군이 쳐놓은 지뢰를 밟게 되면서 뻥 하는 그런 폭발음과 함께 몸이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정신을 이미 잃었었고요. 급히 헬리콥터에 태워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마땅히 치료할 만한 병원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오키나와 병원으로 긴급하게 후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눈을 뜨고 나서 달라진 것은 자신의 눈과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은 사실이 자신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이 제임스는 결국 제대 명령을 받고 미국 LA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장애인이 된 이런 나를 친구들은 좋아할까? 이런 나를 여자친구 제니퍼는 나를 여전히 사랑해 줄까? 그런 친구나 여자친구들은 잠시 만날 수 있지만 평생 같이 살아야 될 어머니가 과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제임스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임스는 LA 공항 근처에 있는 한 호텔에 묵으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저 제임스예요. 제임스? 너 어디니? 몸은 건강하니? 예, 엄마, 건강해요. 저 제대해서 지금 LA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래,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나. 어서 집에 오렴. 내 너가 좋아하는 스파게티하고, 그리고, 어, 그 피자 준비해 놓고 있을게. 어서 와. 네 방 깨끗하게 청소해 놓을 테니까 빨리 오렴. 예, 엄마, 알겠어요. 근데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저 친구랑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전쟁터에서 지뢰를 밟았어요. 그래서 한쪽 눈과 한쪽 팔과 다리를 잃었어요.
어우, 저런, 안 됐구나. 근데 엄마, 저 이 친구랑 같이 집에 가도 될까요? 그래. 같이 오렴. 같이 식사하고 한 일주일 같이 쉬었다가 돌려보내도록 해라. 엄마, 전 이 친구랑 평생 같이 살 거예요. 전 이 친구랑 헤어질 수 없어요. 엄마는 제임스의 말을 듣고 제임스를 달랬습니다. 제임스야, 그 친구는 장애인이야. 화장실은 어떻게 가고, 샤워는 어떻게 하고, 잠은 어떻게 잘래? 불편할 거야. 힘들 거야. 짐스러울 거야. 돌려보내도록 해라, 제임스. 너가 전쟁터에 오래 있더니 너무 감성적인 사람이 된 것 같구나. 제임스야, 엄마 말 알겠지? 전화 수화기를 들고 있던 제임스는 큰 실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네, 엄마, 알았어요. 돌려보낼게요. 제임스야, 그만 호텔에 있고 어서 집으로 오렴. 내가 널 위해서 맛있는 음식 준비해 놓고 기다릴 테니까. 알겠지? 네, 엄마. 엄마, 잘 지내셔야 돼요. 그래. 엄마,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 무슨 소리야. 빨리 오렴. 전화 수화기를 뚝 끊고 난 뒤 엄마는 너무 기쁜 나머지 아들을 위해서 방을 청소를 하고 음식을 기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4시간이 지나도 제임스는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전화가 따르르르 왔습니다. 제임스 씨 댁이죠? 네, 여기 LA 경찰서입니다. 네? 지금 어느 병원으로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네, 제임스가 곧 집에 오기로 했는데요. 제임스 씨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나요? 와보시면 압니다. 엄마는 급히 차를 타고 그 병원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곳에 그 하얀 시트에 누워있는, 그 침대에 눕혀있는 그는 바로 제임스였던 것입니다. 제임스는 호텔 옥상에서 투신을 해 자살을 한 것이었습니다. 제임스야, 왜 그게 너라고 말하지 않았니? 그 침대에 누워있던 그 사람은 한쪽 눈과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없는 제임스였던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이 지뢰를 밟았다고 말을 했다면 어머니가 과연 싫어했을까요? 어머니는 한국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한 아들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했을 텐데 제임스는 엄마의 마음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엄마는 통곡을 하면서 제임스야, 왜 그게 너라고 말하지 않았니? 이 바보야. 흐느끼면서 엄마는 슬픔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제임스가 누군가와 마음의 대화를 했다면, 누군가와 마음의 교류를 나눴다면 어땠을까요? 하다못해 그 호텔에서 지나가는 지배인에게 지배인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쟁터에서 이렇게 장애인이 됐는데 이런 나를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친구들이 이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고 말을 했다면 이 지배인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한국의 자유를 위해서 싸운 당신을 엄마는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당신의 희생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또 여러 훈장과 그리고 연금을 줄 거예요. 친구들도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어서 가보세요. 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임스는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움과 절망이 찾아오면 사람들의 마음은 위축되게 되죠. 왜 이런 일을 나이가 겪어야만 했는지, 왜 이런 해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나는 저주받은 거야. 하고 마음이 좁아지면서 또 사람 간의 그런 관계를 끊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람을 원망하고, 이제 사람들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런 나를 사람들은 싫어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 속에 빠지게 되면서 고립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어려움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교류한다면, 내가 이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라고 마음을 열고 상대방과 누군가와 교류를 하게 된다면 나에게 없는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제임스라는 청년은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버리게 됐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연세가 많아지고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그런 힘을 잃게 되고 또 병을 얻어서 또 몸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위축되기 마련이죠. 이런 나는 쓸모없을 거야. 이런 나를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이런 내가 정말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가게 될까 하는 마음이 고립이 되고 마음이 좁아지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과 절망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우리는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마음의 대화를 하면서 도와주세요. 내게 이런 또 아픔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입을 열어 말을 하고요. 또 마음의 고민을, 마음의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생각의 차이, 마인드의 중요성과 필요성, 마음의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물질 문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런 마음의 교류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서툴게 되면서 사람과의 갈등이 많아지게 됩니다. 요즘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황혼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많은 물질 문명에 이미 길들여졌고 편리한 많은 것들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많이 서툴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사람과 교류를 해야 됩니다. 사람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고 사람과 교류를 하게 되면서 그 속에 있는 행복과 또 새로운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과 절망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요즘 시대에 여러분 더욱더 마음의 교류를 나누시고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